배당 ETF는 안전하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왜 제 수익률은 이 모양일까요? 배당 ETF를 샀는데 배당도 줄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QYLD 배당률 10%가 넘던데 왜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일까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죠? 사실 배당 ETF는 단순히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배당 투자 실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배당 투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아질 겁니다. 바로 보시죠. 직장인 A씨는 배당 많이 받으면 은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당 ETF를 찾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QYLD를 매수하죠. A씨는 매수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QYLD의 배당률이 12%가 넘으니까 1억 넣으면 1년에 1200만 원을 앉아서 받는 거잖아. 그런데 배당이 계속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합니다. QYLD의 5년 차트를 보면 마이너스 21.94%로 하락했습니다. 2014년 배당은 한 주당 0.26달러였는데 최근에 한 주당 0.19달러입니다. 약 27% 감소했죠. 주가도 2014년 25달러에서 현재는 18달러가 되어서 28%가량 감소했습니다. 즉, 배당률이 높아도 배당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배당주가 가진 함정이죠. 해결책은 배당 성장률에 있습니다. SCHD처럼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ETF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걸 배당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즉,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 성장률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2012년도부터 SCHD의 배당 지급 내역입니다. 12년엔 한 주당 0.04달러였는데 24년 말에는 0.24달러를 지급했습니다. 12년 만에 500%가 증가했죠.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1%입니다. 또 주의할 건 초고배당주는 배당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드맥스의 암지를 보면 배당률은 49.6%입니다. 거의 50%죠. 1억을 투자하면 연간 5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 보면 놀랍죠. 그런데 이건 배당 히스토리를 보시면 2024년 11월에 한 주당 1.1731달러로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환율 1,300원 기준으로 4,283주의 암지를 매수할 수 있고 1.17달러면 원화로 환전했을 때 653만 원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달은 2024년 1월로 0.3682달러고 두 번째로 적은 달은 2024년 8월로 0.4736달러로 원화로 계산하면 각각 205만원, 264만원입니다. 653만원을 받다가 205만원, 264만원을 받는 건 심하게 차이가 나죠. 생활비를 고려할 때 변수가 생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 배당 성장률, 그리고 배당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인 B씨는 배당만으로 월세를 내고 싶다라는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SCHD 스타벅스를 샀는데 이번 달엔 배당이 안 들어오네?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CHD는 3, 6, 9, 12월에 배당이 들어오고 스타벅스는 2, 5, 8, 11월에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 4, 7, 10월엔 배당이 없는 거죠. ETF나 개별주마다 배당 지급이 일정이 다릅니다. 배당으로 월세를 내고 싶다면 배당주의 배당 지급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포스증권을 예를 들면 SCHD를 검색해 종목 정보를 보시면 배당 지급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3월, 6월, 9월, 12월의 흐름이 보이죠. 7월도 보이는데 이건 6월달 지급이 하루 미뤄져서 7월 1일에 지급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다 보니 한국으로 올 때 하루 정도 밀리는 경우가 있죠. 매달 받고 싶다면 리얼티 인컴, DGRW, 제피와 같은 월 배당 ETF를 선택하거나 1, 4, 7, 10월에 배당을 주는 JP모건이나 머크 같은 배당주를 조합하면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SCHD, 스타벅스, JP모건 이렇게 조합하면 매월 배당이 가능합니다. 1월엔 JP모건, 2월엔 스타벅스, 3월엔 SCHD에서 배당이 나오고요. 4월엔 다시 JP모건, 5월엔 스타벅스, 6월엔 SCHD로 이어지는 거죠. 배당을 재투자하신다면 상관없지만 배당금을 생활비로 꺼내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배당 지급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배당 일정까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5년 전에 VYM을 샀던 김모 씨는 배당 ETF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가 모르게 포트폴리오가 변했는데도 아무런 조정을 안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금융주 비중이 큰 VYM을 매수했는데 리밸런싱을 하고 보니 기술주 비중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밸런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ETF 외에 개별주나 다른 ETF로 보강을 하거나 그 ETF를 매도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SCHD는 종목 특성상 기술주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QQQ나 VUG 같은 기술주의 비중이 큰 ETF로 보강을 해주는 방식이죠. 리밸런싱은 보통 1년에 한 번이고 드물게 반년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ETF도 1년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세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배당을 받은 이씨가 있습니다. SCHD에서 배당이 나왔는데 왜 15%나 적게 받았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당에서 세금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구조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땐 배당 소득세의 15%가 원천 징수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받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서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과세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초보자분들은 배당 투자할 때 세금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후 소득세의 과세 이연 효과와 조율 과세 등 혜택이 풍성했지만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 ISA,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국내 배당 ETF, 해외 성장주 ETF에 투자하는 게 배당 ETF보다 복리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 가족 명의를 활용하십시오. 배당금 2천만 원은 인당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아내와 나 각각 배당 투자를 해 각각 2천만 원씩 받으면 합산 4천만 원까지는 종합 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수령이 가능하죠.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받는 배당 중 15%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배당 투자를 하실 땐 세금도 꼭 고려하셔서 절세 계좌로 투자할 건지 직접 투자로 투자할 건지 결정하시고 직투라면 가족 명의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배당 세금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법인 주식 투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배당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 4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률만 보고 투자한다. 두 번째, 배당 지급일을 보지 않는다. 세 번째,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배당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배당 투자하실 때 이 4가지만 피하시면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아지는 투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저는 1번과 3번 실수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